안녕하세요. 새알건축 노준영 소장입니다. 오늘 이제 신사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리모델링 하실 때 간과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일반인으로서는 이거 좀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물의 유지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를 고쳐서 사실 분들한테는 이제 이거를 이 시기에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돈이 더 오히려 많이 들어서 이제 힘든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잘 정리가 돼야 좀 좋은 집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대로 하다 보면은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천장에 보시는 이 빨간 부분인데요. 지금 항상 리모델링 염두하실 때는 이 건물이 안전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또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천장 슬라브가 좀 처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부터 다시 해서 기둥을 세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볼을 보강해주는 이제 구조 보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벽들이 굉장히 이제 두꺼워지신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이유는 지금 이 위에 있는 빨간색 볼을 받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기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천장은 저희가 천장볼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노출했기 때문에 저 보가 드러나는 건데, 벽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보가 기둥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벽을 많이 이제 뺀 이유가 단열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제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 부분 안에 기둥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쪽 반대편도 이렇게 벽이 생긴 이유가 이 볼을 받치기 위한 기둥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받쳐지면서 자연스럽게 뭐 계단도 더 완만하게 바꾼다든지, 그래서 단지 구조만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평면에 맞게 이렇게 공간을 하는 계획을 저희가 같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이제 지하인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꼭 항상 이제 지하의 누수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안쪽에서 방수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바깥쪽에서 최대한 방수를 하고 들어오고, 그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집수정을 설치를 해서 물을 이제 모아서 안쪽으로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이제 이 지하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물을 1차적으로 차단을 해줬고요. 그 차단한 물들이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 집수정을 통해서 물을 빼내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방수를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에서 보실 것은 여기 지금 이제 뒤에 쪽에 있는 철거된 벽인데요. 왜 이제 리모델링에서 목공 작업이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거를 하고 나면 면들이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수직이랑 수평이 하나도 안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벽들을 이제 도배를 하던 페인트를 하던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 주려면 목공 작업을 꼭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옆에 같은 경우에 이 벽보다 좀 더 튀어나오게 이제 면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공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목공 작업을 통해서 이런 이제 벽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일들이 리모델링에서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목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단열을 충분하게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요새 현행법 기준에 따르면은 외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cm에서 15cm 정도를 단열재를 이제 단열재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반 주택들은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안쪽에 단열을 하면서 이제 벽 자체가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두꺼워지면서 또 이제 거기를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목공 작업이 다시 이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제 뿜칠형 단열재가 저희 이제 현장의 외벽에 닿는 곳에는 다 시공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들을 보시면은 단열재를 다 뿌리고 나서 석고를 붙이고 나면 이렇게 평평한 면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 위에 뭐 페인트나 도배를 하면 전체적인 마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이렇게 마감이 다 되고 나서는 그 면이 깔끔한지 안 깔끔한지가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 안쪽이 어떻게 지금 단열재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금 외벽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단열재도 지금 130mm 이상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단열이 나오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안쪽에서도 이제 실내에서 결로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단열재들이 충분히 감싸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석고보드를 마감하기 전에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더 충분히 확인하시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는 사실 어디까지가 맞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벽이랑 천장에 만나는 부분을 사실 다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뭐 벽만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일부 조금 단열이 약한 부분에서 결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같이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리모델링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2층인데요. 지금 보시는 동그란 기둥이 이제 구조 보강을 위해서 세워진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이제 지하에 있는 위치까지 이제 연결돼서 전체적인 건물을 받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기둥이고요. 안전을 위해서 꼭 이제 연화조 리모델링이나 이제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할 때는 이제 구조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창문입니다. 이제 창호라고도 하고 뭐 샤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타입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도 열리고 또 이제 이렇게도 열리는 이제 턴앤 틸트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턴앤 틸트 창은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가 뭐 엄청 이중창에 비하면 되게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의 특성상 안쪽에 이제 단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벽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열을 충분히 채워주고 이제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필름 마감이나 뭐 나무나 이제 돌 같은 걸로 이제 이 면 잡아주게 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창문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이제 이 벽이랑 같이 정확하게 이제 물려 있어야지 단열 효과가 이제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창문을 설치하실 때는 항상 단열재와 그게 이제 창문이 같은 위치에 있는지를 꼭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리모델링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또 같이 상의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창호는 고정 창이라고 합니다. 픽스 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창들은 이제 아까 턴앤틸트 보여드린 것처럼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열 성능이 나오는데 턴앤틸트 창도 마찬가지고 이런 픽스 고정 창도 마찬가지인 게 기본적으로 3중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이제 창문에서 충분히 이중창만큼의 효과가 나고, 다만 이제 차이점은 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 창문을 어디 위치시키느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래서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최대한 빼서 안쪽을 선반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이런 걸 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제 단열재와 창문 사이에 단열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항상 체크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일반 이중창을 설치한 위치인데요. 이중창은 상대적으로 좀 두께가 두껍고, 그리고 유리도 문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단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창문이 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뭐 주택에 많이 쓰이는 창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여기에 이제 안방이나 침실 같은 부분은 이런 창문들을 긴 창문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얘는 좀 두께가 깊기 때문에 단열대에서는 조금 더 얘는 그 해결하기가 좀 쉬운 편이고, 왜냐하면은 이 두꺼운 부분에 어디엔가만 단열이 얘랑 물려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많이 물려 있는 게 좋겠지만요. 그래서 설치하기가 그렇게 까다로운 창은 아니고 단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창이고, 그래서 많이 리모델링 할 때 쓰시고, 저희도 이제 이번 현장에 주요 창으로 이제 이중창을 적용하였습니다. 고정창을 설치하는 이유가 이제 보시면은 프레임이 굉장히
얇고 끝에만 있고 이제 중간에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가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에서 이제 마당 저기 테라스 쪽에 화초를 많이 배치를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서재로 쓰일 건데 여기 앉아서 바깥이 좀 개방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정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창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시야를 확보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쓰시면은 굉장히 좋은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2층 테라스 부분인데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방수 물 처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공간이 물이 새지 않고 유지 관리가 쉽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물이 많이 새는지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노하우들을 지금 여기에 좀 적용을 많이 시켰는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물이 진짜 많이 새는 부분이 여기 지금 파라펫이라고 하는 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철로 저희가 다 덮어놨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뭐 시멘트 우레탄 방수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덮어져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이 틈으로 실리콘들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새어 들어온 물들은 이 밑에 층에 있는 벽을 타고 내리면서 내부 쪽으로 물이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근본적으로 이게 물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스테인레스 스틸을 접어서 이런 식으로 두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덮어주면 이 사이로 이제 물 들어올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쪽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덮어주면서 물 처리를 완벽하게 해줬고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닥인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경사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배수구멍이 있어서 이 배수구멍을 통해서 저 바깥으로 물을 빠지게 돼 있고 저쪽 양쪽 끝에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게끔 잘 여러 군데를 확보를 해주는 게 옥상이나 테라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배수구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바닥을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시 한번 쳐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타설을 해서 이제 경사를 딱 잡아주면은 물이 기본적으로는 흘러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천장에서 이 밑에 층 천장에서 누수가 이제 안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위에 이 콘크리트가 충분히 이제 건조가 되고 나면 노출 우레탄 방수를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놓으면 이 공간들이 이제 물 셀 일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물이 많이 새는 부분들이 이제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보시면은 나중에 방수를 해주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장을 해주고 이제 우레탄 방수를 여기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이제 미장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높이가 이쪽보다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누수가 되는 일들은 이제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정리를 지금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오는 진입로에서 이제 물이 이제 지하로 더 안 들어오게 하려면 아예 이제 물을 그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처마를 설치를 해서 이제 이쪽 밑에 물이 이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방수도 방수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우산을 쓰면은 우산을 쓴 그 위치에서는 우리가 비를 안 맞는 것처럼 저렇게 처마를 해주면 1차적인 방수가 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처마를 설치하는 게 리모델링이나 신축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아직 마감은 덜 됐지만 저기 지붕 쪽도 보시면 저기도 위에가 이제 파라펫이라고 하는 저희가 난간 설치한 이 부분과 비슷한 이제 공간인데요. 저기가 이제 저런 식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저 위에 층에서 물이 이제 벽을 타고 이제 스며드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벽에서 살짝 띄어서 저희가 설치한 이유는 물이 타고 흘러가지고 벽으로 흘러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물이 혹시나 타고 내려오더라도 저 스테인리스 경계에서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벽으로는 이제 물이 스며들거나 타고 들어가는 일들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집을 고치시게 되거나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